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보안 사고로 기록된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은 미국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쿠팡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땐 한국법인 대표가 등장하지만 쿠팡이 미국 증권당국에 보고한 전 사업 영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김범석 창업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김범석 책임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첫 소식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쿠팡의 상징이자 얼굴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직접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벨을 울리며 상장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입니다. 주로 한국 소매시장과 기타 해외 시장에서 사업하는 소매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며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는 우리, 즉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라고 적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우리나라 쿠팡을 포함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법인 대표가 자신이 책임자라며 김 의장 책임론에 애써 선을 그은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은 또 대부분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거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 내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화폐 단위가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수익 대부분을 버는 우리나라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은 수익 대부분을 버는 우리나라에선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아 아무것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쿠팡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딴 노동자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쿠팡은 실질적 개선보다는 로비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미 올해에만 해킹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 등 28명을 영입했고 최근엔 경찰 출신 인사 채용도 알려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한 퇴직 경찰관이 최근 쿠팡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앞서 쿠팡이 올 한 해 영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28명. 국회와 정부 해킹 대응 기관 출신만 확인한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국회에서 48명, 정부 해킹 대응 기관에서 14명 등 모두 62명을 영입했습니다. 쿠팡이 채용한 퇴직 공직자는 동종업체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국내 6개 이커머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모두 107명. 이 가운데 쿠팡 이직자가 58%에 이릅니다. 법조계 인사나 전 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움직임은 지난 6월 대선 이후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해 7월 새로 꾸린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대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박대준 쿠팡 대표입니다. 박 대표도 LG전자 대외협력실과 네이버 정책실을 거친 대관 출신입니다. 기업 출신도 있고요. 네. 정부기관 출신도 있고요. 네. 로펌 출신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도 30명 안팎의 대외협력 경력자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주로 규제 회피나 김범석 창업주 보호를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회장이나 사장 출석,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하게.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쿠팡 대관들이 이슈가 없는 평소에도 의원실에 자주 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사고는 그동안 쿠팡이 보안과 노동 문제 경영 개선보다 대관에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특유의 대관 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쿠팡 가입자들의 회원 탈퇴, 이른바 탈팡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당장 탈퇴하고 싶어도 그 과정이 6단계로 복잡해서 쉽게 탈퇴할 수도 없다는데요.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해놓고 해지는 힘들게 해놓은 건데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장볼 시간이 부족해 쿠팡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영주 씨.
대규모 해킹 소식에 쿠팡을 탈퇴하려고 앱을 뒤져봤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쿠팡 탈퇴 방법까지 검색해 클릭했는데 황당하게도 쿠팡 쇼핑 페이지가 연결됐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방법을 찾았는데 10분이 넘도록 2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단계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한 단계마다 그냥 바로바로 뭐 예 아니요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2단계까지 갔다가 그냥 중단했어요. 쿠팡 회원을 탈퇴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앱에 들어가면 일단 PC 버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 이용자가 모바일로 이용하고 가입 역시 모바일에서 할 수 있지만 탈퇴는 PC 버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PC 버전으로 바뀌면서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진 상태에서 본인 확인과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쿠팡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까지 답을 해야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 탈퇴는 더 기가 막힙니다. 탈퇴의 단계를 한참 진행한 뒤에야 유료 멤버십 해지는 별도로 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했습니다. 앱 사용에 능숙한 20대 남성도 탈퇴하는 데 4분 가까이 걸렸는데 반대로 재가입은 38초면 충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측에 복잡한 탈퇴 절차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쿠팡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 불공정한 그런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쿠팡의 탈퇴 절차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쿠팡이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배상액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이지만 쿠팡이 상장된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 배상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소송 참가자는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의에 쿠팡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어진 질문에도 애둘러 답하다 질타가 이어지자 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상할 생각이시죠? 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뭐예요? 저는 보상해 줘야죠. 피해자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송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청구하는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참가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인정보 해킹 유출과 관련해 인터파크와 모두투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 사람당 배상액은 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2015년 도입 이래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해킹,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소송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서너 달이면 되는 집단 분쟁 조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올해 유심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을 거부하며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돼 있고 감면 조건도 많습니다. 반면 쿠팡이 상장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3대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신용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우리 돈으로 3,600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무단으로 넘긴 책임으로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